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700선과 740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반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오전장에서는 일단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내일 대선으로 휴장하는 만큼 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엇갈린 날씨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웹툰 관련주들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오는 5일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북미 콘텐츠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미스터블루, 와이렛,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의 웹툰 관련주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도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3 메인 예고편이 공개 하루 만에 2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콘텐츠주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30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을 두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중에서도요, 웹캐시의 경우 두 자릿수대 급등 보이며 쾌청하고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라고 기습 발표하면서 오늘 세아제강, 휴스틸을 비롯한 철강주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키스트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고려제강 그룹 계열의 전자 부품 제조사이고요. 매출의 약 9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수출 강소 기업인데요. 오늘 장중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에 성공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한 네오이뮨텍 오늘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절반에 육박하는 자금 조달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도 보실 텐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 또 양사가 향후 신제품 개발 협업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공약을 내놓는 등 이 배터리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 또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 국책 과제 주간 기업인 한농화성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ETF 시장 수익률 1위는 방산 테마가 차지했다.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수출이 급증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9일 기준 시가총액 40조 5,217억 원을 기록하며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해 당이 안정 수익을 추구하는 파킹형 상품의 수요가 대거 몰렸다.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파킹형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일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5월 30일까지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 K방산이 1위를 기록했고 타이거 K방산 앤 누주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5위까지 모두 방산 관련 ETF가 차지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대선을 앞두고요. 증시에 좀 거래 대금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편인 것 같거든요. 코스피도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조금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내일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극심하게 좀 눈치를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게 어느 쪽이 이제 정권을 잡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뭐 정치인 테마주에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우리들의 세금을 갖고 정책화돼서 실제로 어떤 그 돈이 우리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근데 그런 쪽을 먼저 이제 선점을 좀 하셔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8시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이후에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서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새로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 중이고요. 또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데일리 하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보도 채널 관련주입니다.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어서 가지고 와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K-드라마입니다. 이제 매주 파트너님께서 좀 가지고 와주시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또 오징어 게임 3 예고편 공개 하루 만에 2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히토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준비해 주셨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도 채널 관련주입니다. 이 계엄과 탄핵 전국 때도요 한 차례 주목받았던 보도 채널 관련주들인데 미디어 관련주죠. 저희 대선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이실까요? 네. 일단 보도 채널들은 그 그러니까 뉴스라고 딱 얘기를 들으신다면 네. 일단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도 TV를 많이 보시고 네. 또 뉴스 같은 걸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붙어 나오는 광고 숫자를 세 보시면 아, 이 회사가 돈을 벌겠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채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가 많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2분기와 3분기,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이 보도 채널들은 이런 광고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나 대선 같은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더더욱 많이 붙죠. 그리고 이 6월 달에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6월 4일 날 새로 바로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 입각도 하고 이제 조각, 이제 정부를 꾸미는 거죠. 장관들을 뽑고 하면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6월 달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도 채널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의 눈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광고가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도 조기 대선 때 이 보도 전문 채널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광고를 많이 붙이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 관련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 관련주라면 YTN 했지만 지금은 SBS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SBS 서울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영 방송 중에 가장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회사인 이 태영건설그룹 이쪽이 태영건설이 2년 전에 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주가가 많이 할인이 됐었죠. 그랬다가 올 연초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회사인 이
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면서 이 SBS는 경영권 매각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되돌림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러면서 이 SBS에 대해서는 이 방송 본연의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BS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 연말인가 그때 그 넷플릭스랑 이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6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우리나라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자신들이 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는 것과 넷플릭스가 방송 시기가 겹칠 경우에는 시청률이 이 본방송 쪽은 떨어지고 넷플릭스 쪽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면서 글로벌리 좋은 그 흥행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SBS에서도 굉장히 그 대작 200억짜리 그 드라마를 공연하고 있는데요. 귀궁인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SBS 본방 쪽에서는 그렇게 뭐 또 뛰어난 뭐 시청률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갸우뚱할 정도로 수익 애매하게 나왔지만 그 이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 순위에서는 뭐 5위인가 4위, 6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SBS가 앞으로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연금이 SBS에 대해서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IMBC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개표 방송할 때 IMBC가 1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도 광고가 이쪽에 많이 붙죠. 이거는 그냥 광고 숫자만 세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뜻은 IMBC가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거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내가 생활 속에서 투자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IMB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회사를 뭐 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MBC를 민영화하겠다라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MBC 문화방송에 대한 민영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죠. 공영방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민영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BC 연예 이 너튜브에서 보면 구독자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말뜻은 앞으로 광고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도 IMBC를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이쪽 종목에서 이 보도 전문 채널 하면 YTN이죠. 이 YTN은 항상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거나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저께 뭐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거나 이럴 때 YTN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24시간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빠른 뉴스를 내놓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YTN이 많이 주목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유진그룹 쪽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잡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선거 이후에 이게 이슈가 돼서 또 소유권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YTN은 좀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YTN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보도 전문 채널이 앞으로 6월 말까지 뭐 짧게 보면 6월 말이고 길게 보면 연말까지 관련돼서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것 때문에도 뉴스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실적은 주가를 밀어 올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도 채널 관련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보도 채널의 특성상 수익성도 늘어날 수 있겠고 또 내일 치러질 대선에 보도 채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두 번째 태바 이제 K-드라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에요. 오징어 게임 3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어제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200만 회 가까운 조회수 벌써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공략주들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오징어 게임 네. 시즌 3가 네.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고 하는데 이게 처음 오판 이게 최초 예고편이죠. 이게 뭐 200만, 300만밖에 안 됐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아직까지 이게 나왔다는 걸 이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아티스트 네. 컴퍼니가 이 개장 초에는 그래도 올랐다가 네. 지금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한데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티스트 컴퍼니의 최대 주주인 이정재 배우가 네. 예전에 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씨하고 같은 이제 그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꼭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선 같은 걸 앞두고 있을 때는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이제 전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 중심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게 이 엔터 회사로 발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영화도 직접 제작을 하고요. 이런 자회사로 레몽레인 인수해서 아티스트 그 스튜디오라는 회사 이름도 바꿨죠. 그러면서 드라마 전문 제작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컴퍼니 이쪽 그림은 그 제2의 CJ E&M 같이 모든 이 엔터 분야에 특히 드라마나 이런 영상 매체에 관련해서 모든 엔터 쪽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가 아티스트 컴퍼니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이정재 배우가 주연으로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한다면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죠. 시즌의 마지막 편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티스트 컴퍼니는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자회사인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데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성공했던 드라마인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 2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또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죠. 그리고 더더욱 그 올 하반기에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이런 대작 드라마를 들어와서 CCTV나 이런 데서 방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엔터업체와 일찍부터 미팅을 하면서 한중합작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한한령 해제했을 때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 자체가 그러니까 우회상장이든 이 경영권을 인수를 해서 이름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있죠. 그 예전에 이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했던 빅데이터 이 사업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이쪽을 그러니까 AI 에드테크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자신들의 소속 배우들에 대한 이런 그 커머셜 이런 쪽을 AI 커머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을 개발하고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라는 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수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컴퍼니는 향후 실적이 개선되면서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 또 그 MBN이라는 회사에서 교환 사채를 하면서 MBN 플랫폼을 통해서 이 회사들의 배우들을 노출시키고 드라마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국내 플랫폼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은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각 분기마다 텐트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 1분기 때 공개했던 그 텐트폴 작품인 별들에게 물어봐. 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분기 실적이 가장 나쁩니다. 하지만 그 말뜻은 1분기 실적이 가장 나쁘기 때문에 2분기나 하반기로 갔을 때 앞으로 만들어낼 25작품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드라마들이 공개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중국으로 이제 이런 드라마를 수출을 할 때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구작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회사인 CJ E&M입니다. CJ E&M도 이 영화 쪽 분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영화 쪽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완전히 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이 영화 쪽 담당하시는 분 그 파트장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CJ E&M은 실적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는 주가도 이미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CJ E&M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K-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관세 무풍지대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있을 오징어 게임 3 전격 공개됩니다. 관련해서 콘텐츠주에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여기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의 기대감까지 아티스트 컴퍼니와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히토류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네.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후에 네.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 미국 쪽에서 중국이 지난번 그 스위스에서 합의를 했던 걸 중국이 어겼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히토류는 이게 중국이 그 규제를 미국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히토류가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한국 기업애들에 대한 이 히토류 수출은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이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를 수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갖고 가공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어서 그 연구 자석을 갖고 만든 부품이나 모듈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럼 미국은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첨단 기술 제품에다 이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구멍을 막아버린 것도 아닌데 미국이 이렇게 그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뭐 철광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던 걸 50% 올려버리고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히토류 무기화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 그 제철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주력 사업이 그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쪽이죠. 이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자동차 외형에 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에 이걸 공급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냉장고나 가정 같은 데도 이 냉형 강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 BNG 스틸이 그리고 주력 사업이 이런 수출 규제 때문에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약 한 100만 대 정도 되는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된 관세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100만 대 분량의 이 스테인리스 이런 냉형 강판이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BNG 스틸을 말씀드리는 건 이 현대 BNG 스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히토리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이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16.84%나 갖고 있고 이 성림 첨단 산업은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IPO를 하게 되면 이 현대 BNG 스틸이 갖고 있는 이 성림 첨단 산업에 대한 이 지분이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특히 히토리움 무기화에 대한 뉴스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충돌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 히토리 무기화 관련주들에는 묻지마 매수가 유입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도 이 히토리 무기화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히토리를 대체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어내는 페라이트, 이 페라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삼화전자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페라이트 코어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전장 부품 속에 전자파 차폐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페라이트 코어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페라이트 코어를 갖고 전자파 차폐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모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는 보급형 저가 전기차에는 이 페라이트 코어가 이 엔진을 대신해서 모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화전자는 성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삼화전자를 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토리움 무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하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즈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대표적으로 페라이트 마그네트, 즉 페라이트를 갖고 자석을 만드는 그걸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너무 학습 효과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건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이 무역 합의와는 다르게 핵심 광물과 히토류 수출 제한을 두고 좀 비판을 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전화 통화로 도널드 미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꼽아주셨습니다. 현대, B&G 스틸,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즈까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고 0.3% 성장 전망도 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조차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0%대 성장을 예상한 기관이 절반을 넘는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일부 기관은 관세 갈등 완화를 이유로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네, 답답한 푸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집중 분석 시간으로 1313 챌린지 좀 쉬어갔다 보니까요. 이번 주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오늘 18주차 챌린지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토니모리 화장품주로 공략해 주셨고 기술적인 분석해 주시면서 큰 틀 안에서 해당 종목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약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어서요. 점검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제일일렉트릭은 대표적인 전력기기 관련주인데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역시나 또 마이너스권의 성공률 보여서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필요해 보이고요. 테크윙의 경우 조정 이후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요 지지라인 때 지지받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플러스 3.98%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해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 또 트럼프 행정부 LNG 수출 확대의 정책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강보합권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4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웅은요, 여러 차례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단기간 안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두 자릿수대 성공률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1.82%의 성공률 기록하면서 지금 18주차 챌린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으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폴라리스 AI와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또 플러스건의 성공률 2.67%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QRT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책과제의 신뢰성 또 방사선 시험 수행 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종목 또 역시나 2%대 성공률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이고요. 주요 대선 후보들이 STO 발행 법 제어 등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으면서 STO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또 플러스 4%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18주차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누적 성공률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2.82% 성공으로 또 마무리하게 된 저희 18주차 챌린지인데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얼굴 뵙는 것 같아요. 또 성공으로 18주차 챌린지 마무리하게 됐거든요. 성공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18주차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18주차 기간 동안 안에 대부분의 성공을 마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주차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제가 주식 항해사인 만큼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치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이나 목적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매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18주차 이후에 19주차, 20주차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전략 세워 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또 20%대라는 성공률 이뤄내면서 마무리하게 된 저희 챌린지이고요. 또 18주차까지 저희 달려오면서 또 단 2번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했던 챌린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또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함께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니모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서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중요 지지 라인대 위에서 굉장히 여러 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공고하게 다지고 나서의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여러 차례 8,5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8,500원 라인대는 엄청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2.85%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아직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8,5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8,500원 가격대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8,600원 라인대에서는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거나 혹은 앞으로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단기 목표가 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9,400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목표가 대응해 나가면서 이 종목 앞으로의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다른 전선 관련주보다는 조금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4월달 저점과 2025년도 5월 20일의 저점 구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이어드렸던 거 말고 새롭게 한 번 더 그어드리면 이 상승 추세선이 확인될 겁니다. 자, 이 상승 추세선, 초록색의 상승 추세선을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 5월 29일 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 이동평균선 모두
돌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2025년도 5월 23일 날 거래량이 장중에 16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죠. 여기에 대한 80%, 약 130만 주에서 1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단기적인 대응 방안 잡아드리면 9,900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고 이탈 가격은 이 중요 상승 추세선 9,2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테크윙 보도록 할 텐데요. 테크윙의 경우에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지지라인 때 지지를 받고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분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이런 상승 파동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초록색 라인대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1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현재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32,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32,000원 라인대 이탈 시에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단기 목표가 35,000원대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변동폭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제한된 변동폭 안에서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어드리면 72,000원 라인대죠. 72,000원 라인대에서 2025년도 4월 10일, 4월 11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2025년도 5월 13일 날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 72,000원 라인대를 리스크 관리점 잡고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라인대를 봤을 때 이 갈색선입니다. 갈색선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확장했다가 수렴을 한 모습이죠. 에너지를 그만큼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축한 에너지를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단기 포트로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82,000원 기준 잡고 리스크 관리점 72,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윗꼬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달았던 이 흐름들은 과거에 매물을 소화했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물을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매물을 소화를 해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날이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중 마이너스 0.54%에서 플러스 3.64%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4%가량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종목은 이렇게 120일선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회색선을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단기 목표가 3,000원 손절 라인대는 2,6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QRT 보도록 하겠습니다. QRT의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 자체가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 자체는 이제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비추세권에 조금은 더 가까운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대 12,000원 라인대부터 13,8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이탈 시엔 리스크 관리점 잡고 전 고점인 13,800원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자 2025년도 4월의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장중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16%까지 상승을 하는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등대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혹은 뭐 뒤추세권으로 하락 추세를 비추세권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상승 추세로의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3일 날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보면 자, 정확하게 최근 2025년도 5월 30일 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날 바로 4.78%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 고점 오늘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흐름 따라서 9,100원대 목표가 기준 잡고 손절 라인 때 짧게 잡아드리면 8,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이렇게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주식시장의 변화 속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또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좀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은 진행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법 강의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혼자서 종목들을 공략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등대 기법, 고가 돌파 패턴, 추세 전환 돌파 패턴, 그리고 수렴 돌파 패턴과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돌파 매매 관점들, 등대 기법에 대한 관점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종목들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짚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조금은 덜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또 19주차 시작입니다. 어떤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두 종목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HMM과 JYP 엔터 주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HMM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HMM의 경우에는 세계 8위 해운사로서 2024년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해운 이제 운임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노선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연내 2조 원 각 규모의 자사주까지 취득한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HMM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중국과 미국의 해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부과하는 해운 이제 수수료를 또 추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한 번 더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차트의 흐름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 최근에 2025년도 5월 8일 기준으로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5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5년도 5월 16일 기점으로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상승 파동, 전체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최근에 이 상승, 가파른 상승 파동, 1차 상승 파동이 이어서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3차 상승 파동이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4차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차 상승 파동까지가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HMM은 저는 4차 상승 파동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도 않았습니다. 제한된 조정폭이고 충분히 이 조정폭 안에서 거래량 자체도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확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격 자체도 이 조정을 받을 때에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죠. 가격 자체가 23,000원 라인대에서 21,000원 라인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폭은 18,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조정은 그렇게 깊게 받지 않은 모습, 그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 거래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5년도 5월 30일 날 중심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반등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등대 기법 기준으로 이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는 없으나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등대 기법이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로는 상승 모멘텀이 워낙 뚜렷한 종목이고요. 중요 지지 라인 때 보시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중심선뿐만 아니라 2025년도 4월 18일이죠. 장중 10%까지 급등했던 날의 고가 부근입니다.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제한된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공략이 유효한 흐름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요. 목표가는 23,700원 전 고점 부근, 손절가는 27,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JYP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 수혜 관련주죠. 특히 엔터 관련주의 경우에는 한한령이 해제가 됐었을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엔터 업종이고요. 특히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풍지대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좀 있으면 이제 K-팝 공연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JYP 하면 정말 국민 그룹을 많이 탄생을 시켰지만 최근에 스키즈라고 해서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이 스트레이키즈가 북남미 이제 투어 23회 올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가 이번에 올해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인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스트레이키즈의 경우에는 요즘 떠오르는 굉장히 강력한 IP입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 빌보드 미국의 3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JYP의 경우에는 2024년도 실적이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눌렸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수급을 한번 보고 차트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세,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흐름, 매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메이저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배경에는 실적이 있겠죠. 따라서 2025년도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기대할 만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적이 좀 더 아쉽게 나왔을 때 2025년도 3월 달에 좀 더 눌림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52,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했지만 이 JYP의 경우에는 과거에 3월 달에 눌림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함께 1313 챌린지를 통해서 공략했던 하이브나 SM과 달리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본, 파동의 저점을 이어본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보면 상승 추세와 더불어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저항 라인대, 이 흐름들을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등대 기법 중에서 우리가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이 75,900원 라인대를 넘지 못하다가 오늘 77,000원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 더 아쉽지만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3,500원, 손절가는 69,9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저희 마켓나우 3부 쉬어가는데요.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